안녕하세요.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. 우리는 지금 이 안용통증이라는 제가 4년 전에 지은 이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책에 다 담지 못했던 통증 관리의 이 정수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. 그래서 제 5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볼 텐데, 통증 관리 책 치고는 좀 야릇한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. 사랑이와 진석이의 소개팅이라고 하는, 제가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 소개팅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이 통증 과학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통증 과학이라는 것이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용어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사실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그런 거였어? 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통증과학의 어려운 용어를 알 필요는 없죠. 다만 이 통증과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하고자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. 통증과학은 게임 체인저라고 불려요.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이 통증과학이 등장하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이 이 통증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통증과학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손상당한 것과 이 통증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손상이 매우 심해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, 그 다음에 손상이 없어도 통증이 또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잖아요. 그런데 그 검사의 결과가 반드시 딱 보이는 건 아니죠. 이 정도는 아주 경미한 수준이고 거의 정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자기는 또 많이 아프죠.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. 이렇게 옷을 벗다가 보면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거나 그런 이렇게 닫혀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, 사실은 그 다칠 때만해도 내가 어디가 지금 손상당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. 왜냐면 안 아프니까. 그러니까 이런 손상이 있어도 안 아플 때가 있고, 또 나는 몹시 아픈데 그 원인을 이제 밝혀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.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통증의 처리는 이제 뇌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제가 늘 언제나 이제 이 채널에서 강조하고 있던 부분은 뭐냐면 통증은 뇌에서 처리되는 결과다.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것을 처리할 때 뇌에서는 단순히 이런 손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그 감각적인 정보만 처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든지 이 통증에 대한 판단,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감정이나 혹은 통증을 느꼈을 때 그런 감정 반응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 그 통증을 경험했을 때 경험했던 어떤 기억들, 아주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했거나 그랬던 기억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 통증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동기들, 그리고 또 어떤 통증 처리에 필요한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있거든요. 어떤 신경증적인 성격일 때 통증 관리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데,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통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의 손상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같은 정도의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그것 때문에 매우 심한 고통을 경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통증이라는 것은 손상 정도와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. 이걸 좀 다르게 보자면 내가 지금 심한 통증을 겪고 있지만 뭐 병원에서도 특별하게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, 또 해주는 것도 딱히 없고, 또 치료를 받아도 비슷하고,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검사에도 잘 안 나타나니까,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. 이제 내 몸이 그만큼 내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통증이라는 것과 내 몸의 상태는 어쩌면 이게 같이 연동이 돼야 되면 좋겠잖아요. 그런데 꼭 그러진 않는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프시지만, 그렇지만 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 통증과 손상의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
우리 몸 안에 이미 갖추고 있는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. 엔돌핀이라고 하는 뉴로펩타이드 물질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엔돌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엔돌핀의 말은 합성어인데요. 엔도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이런 뜻이고요. 안으로 향한다는 뜻이고, 몰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약성 진통제로 불리는 이제 물질이죠.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 몰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엔돌핀이라고 합니다. 뭐 엔돌핀만 있겠습니까? 뭐 세로토닌도 있고 또 다양한 물질들이 통증 억제에 관여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통증을 잘 억제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는 이제 그러한 작용이 좀 떨어져서 스스로 통증 억제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, 또 누구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이용을 해서 또 통증 관리가 비교적 수월하신 분도 계십니다.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통증을 억제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끌어내면 좋겠죠. 이제 그걸 저는 치료라고 보는데, 그걸 잘 끌어내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 게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행동들입니다. 이 불안을 느끼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또는 막연하게 통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다면 이러한 우리 통증의 억제를 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또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통증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상담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마사지를 해주거나 뭐 운동을 시키거나, 사실 저는 그럴 수도 있죠. 그런데 제가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자택에서 이제 비대면 상담을 저랑 같이 하시는데, 그렇게만 해도 통증이 많이 감소되는 분들이 계세요. 왜냐하면 이 상담을 통해서 감정을 확인하고 또 이 감정을 조절하고, 그리고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, 그리고 회피만 하던 피하기만 하던 그런 행동들이 조금 더 통증에 직면해서 또 극복하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. 통증 관리에 있어서 이 통증 과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체인저예요. 이걸 통해서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그런 많은 환자분들이 회복하고 계십니다. 실제로. 중요한 건 이것은 우리한테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. 주사치료, 뭐 약물치료, 뭐 수술, 뭐 물리치료, 도두치료, 운동, 이런 걸 다 해봤는데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통증은 뇌에서 처리된다. 근데 뇌는 뭐 운동하고 감각을 느끼고 그것만 있지는 않잖아요. 다양한 것들이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많다 라는 것, 그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으니까요.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